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뭔가 어색하네요, 굉장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이고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늙어간다는 증거. 네,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계속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청 빨리 가죠. 그런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어젠지. 네네. 그래서 기억력 감퇴도 같이 오죠. 제 지인 중에 그 지방에서 네. 어머님과 같이 미용실을 같이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자영업이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어요. 네. 왜냐면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이제 요일 개념도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었냐, 오늘이 수요일이었냐, 이런 대화가 하루에 절반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방송을 쉬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코로나 조치가 네. 상당히 격상이 되면서 네. 저희도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2주간 방송을 쉬었는데요. 네. 이제는 좀 더 미루긴 어려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부득이하게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새해 맞아서 또 첫 방송 올려야 되니까요. 기다려주신 분 네,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자꾸 서론이 긴데 저희가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팟빵이라는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2021년 1월에 채널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구독을 해주시면은 캐시 100원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팟빵 메인 페이지에 상단에 아마 추천이라는 탭을 누르시면은 저희 샘투 타일러 채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껏 썸네일이랑 문구 다 보내줬더니 맞아요. 쓰지도 않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팟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야죠. 그럼요. 네네. 선택해 준 게 어디예요? 맞습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웹툰. 네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번 주가 아니죠. 그렇죠. 2주 전에. 그렇죠. 네, 아마 우리나라 웹툰을 했었던 것 같은데 로맨스 웹툰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 맞아요. 썸 타는 거. 3년 네네, 동안 썸 타다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 사귀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삐걱대더라고요. 썸만 타다가 사귀니까. 어쨌든 오늘은 일본 만화 가지고 왔고요. 네. 간만에 요리 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작품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 게 은근한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만화고요. 심야식당이라는 만화입니다. 만화가 원작이에요? 만화가 원작입니다. 네, 아베 야로라는 작가의 심야식당이고요. 2006년 10월부터 연재 중입니다. 이게 워낙 다른 컨텐츠들이 많아요. 드라마도 있고. 연재 중이라고요? 연재 중입니다. 역시 네. 대단하시네. 네, 아직도 나와요.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만화치고는 좀 늦게 연재를 시작하셨어요. 2006년 10월이니까 이때는 사실 만화 붐이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한 차례 꺾인 그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었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베 야로라는 이 작가분도 되게 데뷔가 늦으셨어요. 41살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41살에 데뷔를 해서 43살부터 이 심야 식당을 연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좀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출신도 특이하십니다.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라는 굉장히 명문대가 있습니다. 이제 도쿄대 다음이다.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 이전에는 광고 대리점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한 10년 넘게 일을 하셨겠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근데 40대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인생 마음부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만화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이 심야 식당은 말 그대로 밤에만 운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저녁 때쯤 열어가지고 아침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식당이고요. 이 식당은 도쿄에 가부키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부키초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흥가예요. 근데 유흥가도 그냥 단순히 술 마시는 지역이 아니라 약간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스트립 클럽이 있고 야쿠자들이 다니고 약간 그런 굉장히 좀 우범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쿄에 여행을 가면은 가부키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주쿠라는 굉장히 번화가 근처에 있는데 저도 그 주변까지는 가봤어요. 한번 여행 갔을 때. 네. 근데 무서워서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우범지대가 아직은 없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어쨌든 야쿠자들이 다니고 유흥 여성들이 다니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식당은 정해진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가 있긴 한데 돼지고기 된장국과 뭐 밥 그리고 술 이게 메뉴가 전부예요. 근데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 손님이 와가지고 특별 메뉴를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메뉴가 없이 손님이 와서 주인에게 오늘 나는 이게 먹고 싶다라고 주문을 해서 재료가 있으면은 주인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줍니다. 네. 혹은 주인이 특별 메뉴를 준비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철 음식이 있다. 그럼 그 재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 메뉴로 야끼소바가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메뉴가 굉장히 변동적인 그런 식당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손님이 와서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 음식과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1편부터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번에 무슨 만화였죠?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만화, 제가 구성이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만화 네. 산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인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는 짤막짤막하게 끊겨가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소소해요. 나오는 음식들이 뭐 대단한 음식들이 아니라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미스터 초밥왕 일본의 요리 만화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화려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식재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이 심야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굉장히 소소합니다. 뭐 계란 후라이, 김, 그냥 김이에요. 김. 그리고 나토, 뭐 비엔나 소시지. 제가 이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각 에피소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소소한 음식을 가지고 야쿠자라든지 유흥 여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이 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가가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도 바보도 인간이니까 좋은 거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약간 좀 깊이 당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인식을 좀 만화 안에 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좀 편견을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식객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약간 비슷하거든요. 구성 자체가 뭐 식객 같은 경우에는 뭐 식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동일한 인물이 이제 그것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야기가 끊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심야 식당도 그렇게 끊기는 스토리의 구조로 가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식객은 좀 특정 식재료 광어면 광어, 닭가슴살이면 닭가슴살 식재료에 대한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 심야 식당은 음식보다는 사실 음식은 도구 같고요. 그 사람, 그 심야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뭐 제가 기존의 만화를 설명드릴 때 뭐 주인공 누가 있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좀 구성이 이거는 그런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 비엔나 소시지 아하. 이것도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심야 식당에 야쿠자가 찾아옵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네. 뭐 눈에 한쪽에 흉터가 있는 그런 야쿠자가 찾아오는데 항상 비엔나 소시지를 시켜요. 그 그 문어 모양으로 자르는 거 있죠. 네, 그 아랫부분을 네. 십자 모양으로 칼집 내면 문어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서 항상 술을 한 잔씩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심야 식당에는 술을 팔긴 하지만 그 술 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1인당 3잔까지예요. 뭐 맥주든 소주든 뭐 일본주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취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거죠. 식당이다 우리는. 뭐 그런 거죠. 그 비엔나 소시지를 시켜서 술을 먹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게이바 주인이 있습니다. 네. 이 게이바 주인은 항상 계란말이만 시켜요. 계란말이만 시켜서 이제 둘이 얘기를 트는 거죠.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비엔나 소시지한 추억이 있다. 나도 그렇다. 이제 하면서 서로 음식을 바꿔서 먹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오는 날도 있지만 뭐 야쿠자만 오는 날도 있을 거고 그 게이바 주인이 오는 날만 있을 거고 근데 절대 상대방의 메뉴를 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그 메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메뉴를 시켜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굳이 그런 메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야쿠자잖아요. 네. 야쿠자가 어느 날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아서 입원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게이바 주인이 그 심야 식당에서
비엔나 소시지를 포장해서 문병을 가는 것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 약간 이런 소소한 얘기예요 다.